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음 주에 백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딱 한 3번만 읽고 한번 와보세요. 그럼 100개 중에서 60개는 딱 맞아. 기본적으로 딱 60개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오늘 뭐 백제 받아가셨고 바로 풀지 마시고 요거를 한 3번을 딱 읽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 다음 주 그때 한번 100분을 딱 시간 정해가지고 하염없이 풀고 계시지 말고 100문제라고 해서 뭐 2시간, 3시간씩 막 이렇게 풀지 마시고 딱 100분을 정해갖고 스피디하게 쫙 풀어보세요. 훨씬 잘 풀릴 거예요. 여기 있는 질문들이 다 기출문제 보고서 올해 작년 거 기출문제 산공단 거 보고서 다 구성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 반복해서 보다 보면 시험장에서 그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뭐 이런 거 막 복잡하고 숫자 막 아까 뭐 4장당 100원 막 있다고 이런 거 그런 거 나오면 너나 맞춰라 그래. 그래서 찍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5개 틀려도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민법은. 개론은 17개 틀려도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법 15개, 개론 17개씩 틀려도 되겠다라고 생각 마음 먹고 공부하셔야 했어요. 네? 딱 60점. 딱 60점. 24개 맞 이게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몇 개를 맞춰야지. 그럼 부담스러우니까 몇 개 틀려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훨씬 나아요. 네? 긍정 마인드, 뭐든지. 해제. 얼른 하고 집에 가죠. 네. 제가 아주 요새 막 저도 이제 시험에 막 여러분들도 이제 막 온몸이 막 난리가 났죠. 막 여기저기 쑤시고 막 설령 이제 공부 안 해갖고 몸이 쌩쌩한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은 좀 먹고 있을 거야. 정신적, 유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할 때 지금. 저도 죽겠어요. 올해같이 힘들 때가 없어요. 올해만큼 수험생들이 말 안 듣는 해가 없어요. 징글징글합니다. 올해 제가 그냥 너무 제 말을 안 들으세요. 너무. 제가 속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안 하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막 목 6번 경추 나가서 디스크 치료받고 있고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팔이 저려요. 그리고 이제 당 검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 초기 증상이 보여. 내가 와이프한테 요새 이러는데 그랬더니 그거 당 초기 증상인데 요즘 또 당 검사도 해야 돼요. 왼쪽 발바닥에 티눈 난 걸 뜯어냈더니 살까지 뜯어져가지고 그냥 걷기도 아파 죽겠어. 짜증나. 그런 거 생기면 막 뜯어버리거든요. 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별 하여튼네 이렇게 그랬어요. 하여튼 그 몸하고 이렇게 정신하고 피곤하지만 이제 마지막 스피치를 올릴 때니까 뭐 바카스 이런 거 괜찮아요. 약물에 의존해도 되고 하나 갖고 안 되면 2개 딱 그라스에 따라서 완샷 딱 하고 말이죠. 심장은 좀 벌렁벌렁거려도 잠은 안 와. 잠은 안 와.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버티면 되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죽은 분 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다가 죽은 분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빡세게 해주시면 돼요. 해제. 자, 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해제. 단독행위.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죠.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부해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부해제는 반가를 번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2번 묵시적 합의해제 되고요.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하부해제도 해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아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이게 원상회복 청구예요. 그러니까 하부해제의 경우에도 원상회복 청구는 생기는구나. 생기겠죠? 그러나 손해배상 따위는 인정되지 않죠. 5번 하부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는다. 즉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하부해제는 원칙적으로 적용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자가산의 뭐 이런 거 없어요. 손해배상 같은 거 없고 이자가산의 뭐 이런 거 없어요. 반면에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회복 생기고 불가분성 같은 거 적용되고 제3자 보호되고 이런 것들은 하부해제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 6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해제하게 되면 돈 돌려줄 때 이자가산하죠. 근데 하부해제는 이자가산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있죠. 3번 실권약관은 계약하면서 특약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특약하는 거라 그랬죠.
이때 중도금하고 잔금이 다르다 그랬어요. 중도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잔금은 다르다 그랬어요. 잔금은 상대방 매도인의 의무와 동시인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해제되지 않고 잔금 미지급이 이행 지체여야 자동 해제된다 그랬죠. 그 구별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실권 약관의 경우에도 독특하게 제3자는 보호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가 되든 합의 해제되든 실권 약관에 의해서 해제가 되든 제3자는 보호된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해제, 합의 해제, 실권 약관의 공통적인 요소는 그러면 제3자 보호 이거 딱 골라주시면 돼요. 제3자 보호. 자, 해제권.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라 그랬는데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있죠. 약정 해제권의 대표가 계약금 해제죠. 그런데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관계하고요.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 따위 인정 안 되는 거고요. 3번은 뭐예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거죠? 주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해제의 기본이 4번이에요.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 굳이 기간 안 정해도 된다. 기간을 정했지만 상당하지 않아도 된다.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4번이죠. 5번은 이행을 최고할 때 과다 최고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둘로 나누면 돼요. 반과 를 과다한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다. 근소하다. 그럴 때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 이렇게 나오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최고가 효력이 없으니까 해제권도 생기지 않으니까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2번 6번은 이행 최고를 받았어요. 예컨대 채무가 1억이 남아서 1억 내놔 그랬어요. 최고했죠? 5천만 줬어. 나머지 5천은 정해진 날짜까지 안 줘. 그럼 이 나머지를 또다시 최고해야만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미 1억 최고한 상태죠. 그러니까 나머지 5천은 안 줬다. 해제권 생긴다. 이렇게 되죠. 따로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자, 7번 외워야 되죠.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행거절과 이행불능이죠. 자, 이행거절은 이행거절이라고 나오기보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행거절이죠. 이렇게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겨요. 그런데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 이렇게 나오면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2번은 최고 없이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특약.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이행지체가 있을 때 최고하지 않더라도 해제하기로 하자라고 특약을 한 경우. 이때는 최고 필요 없죠. 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은 이렇게도 나와요. 법정, 해제권, 발생, 요건. 법정 해제권 발생 요건이 뭐예요? 최고죠, 최고. 법정 해제권이 채무 불이행이 기본이고 채무 불이행 중에 이행 지체가 기본이라 했으니까 결국 법정 해제권 발생 요건이란 건 이행 지체 상태에서 최고 후에 해제 이게 요건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된다라고 특약을 했으니까 결국 이 특약은 법정 해제권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나와요. 법정 해제권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유효. 그 요겁니다. 최고 없이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특약.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걸 말하죠. 예컨대 매도인의 채무가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의 채무가 매수인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어요.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말을 팔았고 말을 넘겨줘야 되는데 을 때문에 말이 죽었어.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귀책 사유에 있는 놈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방. 감유라는 표현이 뭐죠? 또 뭘 찾아야 돼요? 무자력을 찾아야 되죠. 감유하고 무자력. 요 두 개가 모두 있어야 이행불능. 감유만 있으면 이행불능 아니다 그랬어요. 목적물이 감유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 감유되어 있고 감유를 해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태, 무자력 상태까지 있어야 이행불능이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이건 뭘 조심하셔야 돼요? 최고 없이 해제된다. X.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죠. 해제된다가 아니라. 5, 6, 7번은 뭐 눈도장 찍으시면 되고. 오른쪽은 뭐예요? 8번. 우리 대법원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요. 해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은 없다 그랬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했어요. 판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대요. 있다. 있는데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이 사정은 객관적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정. 그러니까 매수인이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로 편입을 해서 매수인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건 개인적 주관적 사정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니까 계약을 해제할 만한 객관적 사정 변경이라고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8번이고요. 9번 아까 말씀드렸고 해제 단독행위니까 조건기한 못 붙여 다만 정조건부 해제 의사 표시는 가능해. 11번 철회 못해. 12번 불가분성. 해제권자나 상대방이 여럿 있을 때 첫째 행사의 불가분성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근데 동시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행사하라는 것일 뿐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멸의 불가분성 어느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상대방도 소멸.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소멸. 단 의무규정. 자, 3번 해제 효과라고 해서 이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입니다. 계약관계는 소급 소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 제3자는 모호. 2번 이때 제3자 3번 여기 보세요. 각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을 등기가 말소가 돼요. 두 놈이 있다 그랬어요. 해제 전 제3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이만. 둘 다 공통적으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그랬죠? 딱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되죠. 요 경우에는 복귀되질 않아요. 왜? 요 놈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해제 전에 제3자가 나타났다면 갑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소유권은 복귀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제가 되고 제3자가 나타났을 때는 일단 해제 때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되지만 선의 제3자가 나타나면 요 놈이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죠. 이렇게 일단 틀을 먼저 잡고 그래서 반가로 3번. 등기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세요. 채권 양수, 채권 압류, 채권 가압류 보호되지 않는다. 대항력 갖춘 주택 임차는 뒤에서 볼 거예요. 오른쪽 보세요. 9번, 10번, 11번. 오른쪽 양가로 9번, 10번, 11번. 오른쪽 13페이지 오른쪽 양가로 9번, 10번, 11번. 네. 각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의리병과 임대차를 했어요.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까지 해서 대항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해제가 됐어요. 순서대로. 이때 얘가 보호가 되느냐. 얘가 보호된다면 갑이 임대 내 지위를 승계하는 거고요. 보호가 안 된다면 얘는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았지만 갑으로부터 열쇠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는 보호된다. 근데 얘가 갑으로부터 임대 권한만을 부여받고 임대차 했을 때는 병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 임차인도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이 되지만 언제나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9번, 10번 보호된다. 11번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1번의 경우에 병은 갑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11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11번은 임대권한, 전세권한. 9번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차인과 해제전 계약. 이렇게 되죠. 9번은. 그렇죠? 10번은 열쇠를 받아. 즉 점유를 하고 다른 말로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뭘 하고 점유한 상태에서 열쇠를 받아 점유한 상태에서 임대차 이럴 때는 보호된다. 다시 돌아오세요. 반가로 5번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제3자 보호된다. 자 6번 안 되는 놈.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산 놈. 토지 매매 계약권 안 아무 관계가 없지요.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2번은 조문 외우세요.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이 해제 해지되었을 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해제권 소멸은 뭐 읽으시면 되는데 2번, 3번 눈도장 찍으시고요. 6번 기억하세요. 해제권도 형성권이에요.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 10년. 이럴 때 상대방의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6번에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반가로 2번 최고했는데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해제권 소멸한다. 최근에는요. 해제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오진 않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해제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발신주의를 살짝 바꿔서 내요. 발신주의가 아니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 양가로 1번 아무것도 아닌데 잘 나와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매도인이. 그럼 관계 끝난 거죠. 근데 며칠 있다 매도인이 와가지고 대금을 달래. 매수인이 뭐라 그럴까요? 너 또라이냐? 네가 계약 해지했지 않냐? 근데 왜 대금 달라 그래? 못 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계약 해제에 귀책 쌓여 있는 자라 하더라도 계약이 일단 해제되면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1번이 됩니다. 자, 2번.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지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선악 자타를 묻지 않고 전부 반환. 물건 원물 반환 플러스 사용이익 반환. 과실 반환. 대금 플러스 이자 반환. 그랬죠? 어쨌든 양가로는 다 반환하라. 3번 돈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 박아 법정이자로 부과한다. 이때 이자는 원상회복에 속하는 것. 즉 대금 반환이 뭐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연체이자가 아니다. 지연배상이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다. 따라서 법정이자로 가산한다. 4번 물건 사용이익 돌려줘라. 그런데 안 돌려줘도 되는 거 두 개. 감가비와 운용이익. 특히 운용이익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 범위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안 돌려줘도 된다 이런 뜻이야. 아니 짜증나 이런 것들은 표현이. 그렇죠? 두 개는 안 돌려줘도 된다. 그 다음 이제 5번 제3자. 첫 번째 화살표 아파트 분양권은 채권에 불과합니다. 이거 산 놈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보호받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을 샀어요. 보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갑에서 을로 팔렸고 을에서 병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이 병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얘가 그 상태에서 이게 해제가 됐어요. 갑을 계약이. 얘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등기된 자가 아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하고 등기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된 자가 아니니까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자, 이거 조심해 주세요. 최근에 나온 놈이고요. 6번은 늘 말씀드렸던 거 계약 해제로 소멸해버리는 계약상 채권 양수, 채권 압류, 채권 전부 명령 받은 놈들.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이거 보세요. 해제가 되기 전에 제3자에게 매각이 되고 등기까지 됐다면 갑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되지 않는다. 얘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 해제되면은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돼요. 근데 제3자가 나타난 후에, 보호되는 제3자가 나타난 후에 요 놈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해제가 되면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되지 않는다. 7번. 8번 해제 후 원상회복 전, 해제 후 을등기 말소되기 전, 갑으로 등기가 원상회복되기 전 선의 제3자, 그 제3자에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보호되는 거죠. 해제 후 제3자는 몰랐을 경우 보호된다. 선인 경우 보호된다. 91번은 말씀드렸고 12번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 이행이익배상. 단 판례할 때 뭐도 청구할 수 있다. 실내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실내이익배상을 구할 때는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하겠지요. 자, 14번 해지와 관해서 하나 기억하실 거. 아까 우리 대법원이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한 적 없다 그랬죠. 근데 해지는 인정하죠. 뭐? 이사직을 사임. 회사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서인데 중간에 이사직을 사임하겠다. 보증계약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냐? 있는데 둘로 나누자. 회사의 특정 채무를 보증섰을 때는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금 보증처럼 불특정 채무를 보증섰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금 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마지막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과거에는 없다를 있다로 바꿔서 틀린 걸로 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달리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잘 바꿔. 그래서 제가 달리까지를 밑줄 거는 거야. 찾아야 돼. 자꾸 봐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험 중간에 지금 머리에 박으세요. 뭐뭐와는 달리 또는 뭐뭐와는 마찬가지로 이 말 나오면 조심하세요. 최근에 그걸 살짝 바꾸는 주문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나왔던 지문이 뭐가 있어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점유 측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도 점유를 상실하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어디가 틀렸어요? 마찬가지로가 틀렸죠. 그렇죠?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하다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틀린 거 마찬가지로가. 아주 요새 그런 식으로 잘 내요. 두 개를 비교, 전혀 정반대의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결론은 맞게 해놓고 가운데를 달리 또는 마찬가지로, 같은 거를 달리 다른 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은 요거는 달리죠. 달리.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점유 취소 완성자 이전 청구권도 달리죠. 달리.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이고요. 강론. 자, 매매하고 임대차가 있죠. 자, 매매. 자, 매매예약. 자, 일단 민법상 매매예약은 일방예약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방예약으로 추정. 일방예약이면 한 놈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 생겨. 그래서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즉 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상대방 동의 없이 매매 효력이 생긴다. 3번 형성권이다.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10년 내 행사라. 그럴 때 4번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 10년에 걸릴 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죠. 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무슨 기간에 걸려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전 등기 채권은 중단이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기 때문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또 하나 여기에는 없지만 기억이 퍼뜩 떠올라야 될 게 뭐예요? 일방예약 당시 본계약의 내용이 정해져 있거나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일방예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시면 돼요. 아시는 거고. 계약금,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취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일단 증약금이 최소한 대성질이고 민법상 해약금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성질. 반면에 위약금이 되려면 약정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반가로 2번. 그래서 양가로 3번 계약금을 잘 나오죠. 요거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각과 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놈이 위약했을 때는 위약금 주기로 약속을 했어. 특약이 있죠. 근데 요 놈이 위약을 했을 때는 위약금을 주기로 한 약정이 없어. 근데 공교로 또 요 놈이 위약을 했어. 그랬더니 갑이 야 내가 위약했을 때 위약금을 주기로 했으니까 설령 너가 위약했을 때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네가 위약했으니까 나하고 똑같이 너도 위약금을 나한테 줘. 그랬더니 우리 판례 얘가 위약했을 때는 위약금 약정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갑이 위약을 했을 때 그 위약금 약정이 상대방이 위약했을 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위약금, 그걸 위약금하는 특약이 있어요. 거기에 유사 판례 있죠. 보세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을의 귀착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위약금 약정이 없어. 근데 갑의 귀착 사유로 해제가 될 때는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근데 공교롭게도 을의 귀착 사유로 해제가 됐어. 그랬더니 갑이 너도 위약금 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을이 내가 위약했을 때는 약정 없는데 그랬어. 그래 둘이 대법원 갔어. 을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을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이 없으니까 을은. 그 다음에 4번. 계약금에 대해서 위약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 성질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그럼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은 이 계약금 계약은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때 당사자 일방이랑 둘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둘 중에 한 놈이 이행 착수한 거니까 매도인도 매수인도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6번에 이행 착수라는 건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행까지 갈 필요는 없는 그 중간 단계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죠. 자, 매도인이요. 물건을 1억에 팔았는데요. 2배로 폭등을 했네?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깝죠.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야, 이 가격이 2배로 폭등했는데 5천 더 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수인이 아무 말 없이 중도금 지급 날짜 전에 중도금을 쏴버렸어. 그럼 매도인은 더 이상 해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괜히 2배 내나 이러지 말고 빨리 배액을 주고 해제해야지. 그래야 2억 받고 팔아먹으면 더 이득이지. 그렇죠. 잔머리 굴리다. 그리고 나서 엄마 뜻이라 배액을 주고 해제했는데 안 받죠. 해제 안 되죠. 그렇게는. 그래서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유사 판례.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건 이행 착수 아니라 그랬죠. 하나 더 잔대금 지급 소송 구한 거. 이것도 이행 착수 아니다. 7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줄 원칙적으로 교부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 원칙이다.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했을 뿐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니까 약속한 계약금을 주지 않는다 해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원칙입니다. 머릿속에 박으시고. 8번. 계약금 받은 놈은 그냥 해제 안 된다 그랬죠. 배액을 제공해야 돼.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 공탁까지 해야 되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죠. 9번.
계약금 수수 아까 뭐라 했어요? 약정해제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약정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권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은 지급을 지체하면 이행 최고 법정해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배액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정해제 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었죠?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따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 효력 1번 반드시 확정돼 있을 필요 없고 기준이 마련되면 족하다. 자 2번 잘 나오죠?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가? 목적물 인도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면 매수인.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받았다.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대신 매수인은 물건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되죠. (3번) 어느 한쪽에 이행기한만 있다 상대방도 동일기한 추정 본다가 아니라 추정. (4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 어디? 매도인 주소지. 단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인도 장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 장소다 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주소지. 이렇게 돼요. 단 인도와 동시에 주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 어디서? 인도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 주소지. 5번은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을 때 그 전부 또는 일부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전부를 잃을 위험이 있으면 전부 지급 거절이고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으면 일부 지급 거절이에요. 몇 년 전에 기출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 매수인이 자신이 취득한 권리에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을 때 전부 지급을 거절했을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많이 못 찾으셨어요. 전부를 잃을 위험이 있으면 전부 지급 거절,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으면 일부 지급 거절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매도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금을 청구하거나 공탁을 청구하거나. 두 가지 매도인의 대응 수단. 담보 책임. 크게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있고 권리하자가 5개.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부적 일부 멸실, 용익적 권리한 제한, 전세권, 저당권의 실행. 자, 먼저 전부 타인 권리 선해손, 악해, 도선해. 그래서 선의 해제, 손해배상, 악의 해제.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 딱 이렇게 되죠. 기간 제한 같은 거 없고. 이것도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요? 권리에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 권리인 경우 매도인이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다. X. 도선에는 어디에만 있어요? 전부에만. 그런 식으로 가운데를 살짝 일부 타인 권리를 끼워 넣어. 도선에는 어디에만 있어요? 전부 타인 권리. 그러니까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인 소유가 아니어서 매도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다. X. 이건 전부 타인에서만. 일부 타인 권리는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의는 따로 해제 손해배상. 1년 내에 하라. 기산점은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선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죠. 당연히. 수량부적은 선의만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당연히 기산점은 하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이때 당연히 수량지정 매매여야 되는데 수량지정 매매인지 아닌지는 뭘 갖고 판단해요?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럼 수량지정 매매. 면적이나 수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 그럼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다. 수량적 매매가 아니라면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담보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적물에 지상권 따위가 있어서 매수인이 사용수익을 못해.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해제 손해배상. 용익적 권리고요. 마지막으로 목적물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게 실행이 됐어. 경매가 됐어. 이럴 때 매수인은 선악불문 해제 손해배상. 나아가 매수인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소유권을 방해했어. 이럴 때는 매도인한테 찾아가서 내가 매매대금 위에 추가적인 재산 출연했다. 내놔. 출제액 상환 청구. 선악불문. 그런데 이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는 판례가 확대를 해요. 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거나 가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걸 샀어. 가압류나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는데 매도인이 이걸 해제하지 않아서 이게 실행해서 역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어. 이것도 이걸로 간다. 근데 이게 576조예요. 몇 조? 570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가 이루어졌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은 전부타인 권리에 관한 570조 담보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X 576조. 오늘 570조로 출제한 적이 2번이나 있어요. 구질구질한 놈들이죠. 거기 반가로 5번 판례의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76조. 숫자 안 외워도 되는데 요건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576조. 그래야 빨리 골라낼 수가 있어요. 틀린 거. 자, 권리하자 판례. 반가로 1번. 타인 권리 매매 목적으로 했다. 타인 권리 매매라고 나오면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매도인과 매도인 귀책사유로 불리게 되면 이건 굳이 담보 책임으로 안 가도 되죠. 채무 불이행으로 가면 되죠. 차이가 뭐예요? 담보 책임으로 가면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못해요. 그러나 채무 불이행으로 가면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2번은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전부를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고 돼 있죠. 일부의 경우에는 적용 안 된다. 3번 수량적 매매에서 선의 매수인의 사실이 안나라의 뜻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사실 안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족분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안나라 그렇게 되죠. 4번은 아까 이거 유일하게 매수인 선악불만 하고 해제 손해배상 그렇죠? 알았든 몰랐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든 몰랐든. 특히 담보 책임 중에서 유일하게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이거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악의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는 거? 손해배상. 그래서 매수인이 선악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는 것은 그럼 딱 하나. 저당권 행사. 그거 골라주면 돼요. 아시겠죠? 5번 또 나왔어. 가압류 몇 조? 576조. 6조. 선악불만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올 때가 됐단 말이야. 과거에 그 위에 있는 92다 이게 있을 때 나왔었어요. 2011 이 판례 나오고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때가 됐단 말이야. 또 나왔어요. 똑같이. 자, 물건의 하자는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걸 말하는데 우리 판례가 법률적 자기도 물건의 하자로 포함.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공장 지려고 땅을 경매 통해서 받았는데 법률적 장애 있어. 담보 책임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법률적 장애. 하자 전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품질은 중동 품질이지만 오른쪽 2번. 검사 성적서 카탈로그. 여기에 품질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걸 기준.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건 전제로 6월 내에 해야 되죠. 이 6월은 출소기간은 아니다. 출소기간은 점유권에만 있어요. 점유보호청권에만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이런 거 그것만 출소기간. 어쨌든 6월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라는 게 인정되죠. 이 완전물 급부 청구를 6월 내에 했다면 그 후에 행사하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6월 내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5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동차를 새로 뽑았는데 5일 만에 속도계가 고장났어요. 하자죠. 그러니까 새 차를 달라 완전물 급부를 청구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판에. 이거는 심하다. 완전물 급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죠. 물론 6번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책임져야 될 것이고요. 4번 경매. 자, 일단 경매는 매매로 바꾸면 매도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매수인이 누구예요? 경락인. 그러니까 경락인이 채무자에게 대금감액 청구하고 계약 해제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 가혹하다 그랬어요. 까니맛 또 까니까. 그렇죠? 단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두 개. 채무자가 하자가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를 넣은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두 번째로 좀 전에 대금감액 청구하고 계약 해제를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도인인 채무자. 그런데 대금감액 청구에 대해서만큼은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이 꼭 매도인이 아닌 경우에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번, 2번이 있고요. 3번,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자체가 인정돼요. 담보 책임이란 건 매매나 경매가 유효라는 걸 전제로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나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채권 매매. 이렇게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채권 매도인은 담보 책임지질 않아요. 근데 입방정 떨었을 때 진다 그랬죠. 그 입방정 떠는 게 뭐예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이때 채무자 자력이 두 개. 원칙 계약 당시. 단 변제기 도래 전 채권은 변제기 당시. 그렇게만. 추정까지. 본다가 아니라 추정. 그래서 반가로 3번 보세요. 보세요. 잠깐만 이해만 하면 금방 읽혀요. 갑을사에 임대차를 했어. 근데 얘가 임차권을 양도했어. 이걸 매매로 바꾸면 채권 매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채권이잖아요. 양도 돈 받고 파는 거니까 매매잖아. 채권 매매고 요 놈이 매도인. 그렇죠? 근데 동의를 얻지 못했어. 얘가 목적물로 사용을 못해. 그럼 담보 책임을 추궁해야 되죠? 근데 얘가 아무 말 없이 팔았어요. 즉 갑의 의무를 담보하지 않았어요. 갑의 의무가 뭐예요? 동의받아 주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담보 책임지질 않는 거예요. 어떨 때 담보 책임져? 동의받아 줄게 라고 입방정 떨었을 때. 그러면 동의받아 줄게 그럼 담보 책임지죠? 아무 말 없이 팔았으면 담보 책임 안 지죠? 대신 부작위에 아까 뭐랬어요?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기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의받아 줄게 그러면 담보 책임지는 거고, 말 없이 팔면 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반가로 3번. 임대차 계약에 터잡은 임차권을 그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 참 짜증나. 임차권 양도로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임차권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임차권 양도예요. 그때 매도인이 누구야? 임차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담보한다. 즉 동의받아주겠다라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불능이 되었다. 즉 병한테 나가라 그런다. 병이 갑이. 그렇다 하더라도 병은 임차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담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왜? 입방정 안 떨었으니까. 동의받아주겠다고 말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6번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입니다. 담보 책임 면하는 특약할 수 있어요. 다만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양도해 버렸을 때는 아무리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환매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대사하는 거죠.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기간 중요하죠. 부동산은 5년 넘지 못한다. 동산은 3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무효가 된다가 아니라 단축한다. 시험 지문에 기간을 넘으면 환매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X. 환매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단축한다. 5년, 3년으로. 두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환매 기간이 되고요.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이것도 중요하죠. 환매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해제된 걸로 보죠. 그렇죠? 앞에 하나 안 본 게 있는데 맨 밑에 줄. 환매권을 행사할 때 단순히 환매 의사 표시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환매권자는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그랬으니까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이것도 시험 문제가 먼저 환매 대금을 제공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X. 환매 대금 제공이 선이행 의무다. X. 환매권 행사보다 환매 대금을 먼저 지급하라가 아니라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행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동시에 주면서 환매 이렇게 돼요. 주면서 먼저 주고 나중에 환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매가 되면 계약이 해제가 되되 목적물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추정해요 본다요? 본다. 재산권이니까 양도 상속할 수 있고 채권자 대입권 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근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을한테 팔아요. 매매.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요. 그리고 지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해요. 이때 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환매권 등기는 처분 금지효가 없어요. 이렇게 병행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환매권이. 그 정도. 교환은 뭐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2번, 3번 정도 읽어주시고. 자, 3번 임대차. 임대차의 목적물 첫째 반드시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두 번째 비소비 물이어야 한다. 차임은 반드시 금전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3번 차임 지급 시기 원칙적으로 약정한 시기 약정이 없으면 후급. 동산 건물 건물대지 매월 말 기타 토지 매년 말 수학기 있으면 수학 후 지치 없이 이렇게 되죠.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고요. 기간 1 최장기 제한 없다. 단 약정갱신할 때는 10년 넘지 못한다. 아직 살아있고요. 요거는 2번 기간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 6월 1월 5일 지나야 해지. 3번 법정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사자는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거 4번 제3자가 제공한다면 소멸. 무슨 갱신에서만? 법정갱신. 약정갱신 아니에요. 법정갱신에서만 제3자가 제공한다면 소멸. 단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보증금은 법정갱신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표현들을 조심하시자. 5번 합의 연장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라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7번은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건 어디에서만? 토지임대차에서만. 어디에서만? 토지임대차에서만. 기간 만료되고 지상물 현존하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 조문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효력이 중요하죠. 첫째,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그런데 621조 반가로 4번 등기 청구권하고 622조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자, 622조는 건물 소유목적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임차권을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622조. 그러니까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3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등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등기했어. 이럴 때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신소유자에게 대항하는데 등기 전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등기했어요. 그럼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자, 이거는요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이동기 선생은 6시 40분까지 했다면서요. 6시 40분. 그 말이 천천히 하니까 6시 40분까지 해요. 그걸 말 6시 40분. 훅 끝내면 되지. 강성군도 끝났나요? 강성군 몇 시까지 했어요? 강성군 몇 시까지 했어요? 네? 6시? 착하네. 낚시하러 가려고 그랬나? 네. 끝나고 낚시하러 가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일찍 끝내? 공시법 같은 건 중요하잖아요. 24개 다 맞아야 되잖아. 세법이요? 3개만 맞으면 돼. 세법 3개. 중개사법이 중요하죠. 80점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중개사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85점대까지 맞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공법 이런 거에 부담이 없어요. 달달달 외우세요. 중개사법 프린트로. 85점 나와요. 그 양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니까 다 외워버리면 그만이지. 그치? 지도 못하면서 이런 표정을 지시네. 저도 못해요. 보다 보면 찍을 수는 있게 돼요. 아이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왜 헛소리 또 했지? 아, 이렇게 반가로 입었네. 참. 갑수 땅이에요. 우리 임차권을 갖고 있었고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등기까지 됐어요. 대항력 있죠? 이 상태에서 건물을 팔아요. 양도. 등기를 넘겨줘요. 그럼 얘도 대항력 생겼죠? 건물 등기했으니까 임차권도 넘어가죠? 문제는 건물 팔 때는 갑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받아야 되죠? 만약에 동의를 안 했다면 얘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대항력이 있어. 이거 주장할 수 있냐? 이것도 안 된다. 왜? 이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다. 즉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다. 그러니까 반가로 2번 620의 대항력은 토지에 관해서 권리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소유권과 토지 임차권을 함께 취득한 병이 토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그 임대인에게 임차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주장 못해, 대항력 주장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니까. 임대인 수선 의무 간단하지요. 반가로 1번 임대인 의무 수선 의무 사선하자 수선 의무 생기지 않는다. 임차인 귀책사유인 하자도 수선 의무가 생긴다. 2번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3번 임차인의 통지 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할 때 지체 없이 통지하라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통지할 필요 없다. 4번 수인 의무 임대인이 수선 행위할 때 즉 보존에 필요한 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보존 행위 할 수 있는데 단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럼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치 이런 거 줘야 되죠. 임차인에게 수인 의무를 주는 대신 이런 거 줘야 되죠. 5번은 뭐 상식의 문제. 도난방지 의무 같은 건 없는 게 원칙이고. 3번 통지 의무 아까 수선을 요하거나 임차물의 권리를 주장할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통지하라.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중요한 게 나왔죠.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는 지출의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언제까지? 임대인이 목적물로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까지. 특히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 비용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5번 2번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죠. 3번 4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약정하는 거고 3번 4번 아직 안 넘어갔어요. 3번 4번 16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 요 두 개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한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상복구 약정한 경우 3번 4번 임차인이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거 둘 다 뭘 포기한 거라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유효, 앤드 모두 포기한 거다. 비용 상환 청구의 토지하면 모두 포기한 거다.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유효 이렇게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이면서 무슨 포기 특약?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유효하다. 자,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부속 매수권은 아무한테나 인정되는 게 아니라 건물, 공작물, 임차인한테만. 건물, 공작물, 임차인한테. 두 줄 내어서 임대차 종료 시에. 기간 만료 아니고 종료 시에. 종료 시. 그 다음에 독립한 물건이고 임차인 소유고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것 중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임대인 동의받은 것. 따라서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물은 아무리 임대인 동의 받았다 하더라도 부속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객관적 용도에 제공돼야 돼. 2번 강행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속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예요. 근데 시세보다 보증금 따위나 차임 따위를 저렴하게 해주면서 부속물을 포기. 이건 괜찮지요? 3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을 땐 부속 매축 못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인정 안 됩니다.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지상물 매수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된다 그랬어요. 어떨 때? 일단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한테만 인정되고요. 두 가지 기간 만료, 갱신 청구, 거절당했을 때.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특히 원래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갱신 청구가 전제가 돼요. 그렇죠? 이게 거절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다.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 형성권.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시가 상당액을 매매 대금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 그 대금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상당액이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비용 전부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상당액이 됩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건 잘 나오는 거니까 읽어주시면 되고요. 2번, 4번 이런 것들. 무효가도 되고 3번. 자, 동그라미 2번.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 만료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무효죠. 아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뭐다고요? 무효. 그런데 두 가지. 이거 외우세요. 단. 무효인데. 무효가 원칙인데 아까 부속물하고 똑같이 차익 및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 하게 하면서 나중에 철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 요거 하고 임대차를 합의 해지하면서 철거. 이건 유효.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권을 포기하기로, 즉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지만 두 가지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철거하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지하면서 철거하기로. 이건 무효가 아니다. 3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됐을 때는 매수 청구 안 되고, 4번 기간 정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있고. 5번 자, 보세요. 갑소유 땅에 우리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기간이 끝났어요. 매수 청구하면 되죠. 안 하고 미적미적 하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 얘한테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런데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럴 때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5번. 6번 제일 많이 나오죠. 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 및 임대인 이외의 자의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이 되었을 때 일단 전부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따라서 건물이 통으로 돼 있고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구조라면 아예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없다. 7번. 8번. 아까 8번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7번은 을이 매수 청구를 하지 않아서 갑이 철거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설령받았다 하더라도 철거 집행 전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또 최근에 잘 나오죠. 7번. 여기까지가 임차인의 권리. 자, 의무. 아까 뭐 수인 의무, 통지 의무 이런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로 보관해야 되고, 나중에 물건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야 돼요. 이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라는 건 조심조심 다뤄라 이런 뜻이에요. 남의 물건 함부로 다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조심조심 다뤄라.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그런데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그럼 임차인은 못 돌려줘야 됐죠? 책임져야죠? 안 지려면 임차인이 증명해야지. 뭐 나는 조심조심 다뤘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했다. 그걸 증명하면 돼요. 근데 임차인이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보존 의무를 다했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죠. 왜? 보존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보존에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조심조심 다룰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보존 의무는 수선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보존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존에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을 족하고, 더 나아가서 보존 의무를 다했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 조심하세요. 임차인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목적물에 대한 보존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된다. 맥스. 보존 의무가 아니고 보존에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됩니다. 차임. 아까 상가 건물은 3기라 그랬죠? 민법상 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는 여전히 2기. 그 다음에 2번.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는 것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 청구할 수 있다고요. 세 번째로 증감 청구 형성권이에요. 그런데 증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 액, 감, 액, 판결이 있게 될 텐데 이 효력은 서구판다. 판결 확정 시부터 증감되는 게 아니라 청구 시부터 발생한다. 서구판다. 4번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규칙 사유 없이 멸실되면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 X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조문 조심하시죠. 당연히 지급 의무를 면한다. X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잔존분만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임차권의 무단양도 무단전대. 갑이 을에게 임대차, 그런데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인데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 자, 먼저 을병계약은 유효. 얘는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 입방정 떨었을 때 못 받았다. 담보 책임. 그렇게 되죠.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해지 못한다. 병의 점유는 갑에 대한 불법 점유다. 갑은 목적물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단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때, 임대차 관계가 존속할 때 갑은 병에 대해서 을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 대해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무단전대.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갑은 을을 대위하여 차임 청구. 이렇게 되죠. 대위. 무단전대의 경우에. 그 내용이 1, 2, 3, 4, 5 그리고 사례 형태 6번. 특히 6번 쫙 머릿속에 담으시면 돼요. 됐지요? 5번 동의받은 양도전대. 갑을이 임대를 했고 을병이 전대를 했다. 임차권 양도했다. 동의받았다. 그 중에 적법전대의 경우 특히 갑은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갑은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 직접 권리 취득에 뭐가 있어요? 차임 청구. 아까 무단전대는 대위, 적법전대는 직접.
이때 병은 전 차인에게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이때 거절 못하는 차임이란 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정해진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전 지급한 차임에 한한다. 전 지급한 차임은 거절 못한다. 후 지급한 차임은 가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어르시게 박으세요. 전 지급 거절 못해, 후 지급 거절할 수 있다. 맨 밑에 거. 임대인 동의 얻은 전대차의 경우에 전 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 무슨 뜻이에요? 임대인 차임 청구에 거절할 수 없는 차임.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 이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한다. 그러니까 이후 지급한 것은 대항할 수 있다. 에? 에? 전 없다. 없다. 후 있다. 후 지급. 그럴 때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 지급 없다. 쉽게 생각하세요. 갑이 병한테 차임 내라 그랬을 때 병이 나 을에게 이미 차임 줬으니까 너한테 못 줘 라고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전에 지급했을 때 없어. 후에 지급하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법전 차임 보호장치. 먼저 첫째로 갑을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네? 합의 해지, 임차권 포기,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존속보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사유를 통지하라. 통지하고 6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데, 즉 즉시 해지가 아닌데 을의 이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즉시 해지 이렇게 됩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대항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6월 5일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즉시 해지가 아니야. 해지 기간이 필요해. 그런데 판례가 요놈이 이 이상 차임을 연체해서 갑이 해지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해지되겠죠. 그러니까 을의 이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갑이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기간을 경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즉시 해지로 가게 됩니다. 그게 4번이죠. 6번은 토지 전차인에게 임대 청구권면 지상물 매수 청권이. 7번은 건물 기타 공작물 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권이. 이렇게 보호장치가 있는데 특히 4번이 중요하다는 거. 자,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임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돌려줘야 돼요. 동시 이행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럼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하면서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 거 있어요. 근데 거절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사용수익을 하지 않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양가로 1번이. 이거하고 구별하실 게, 이건 건물 임대차고요. 건물 임대차.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렸어요. 그래서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은 누구 거? 을 소유예요. 근데 나중에 끝났어. 보증금을 안 돌려줘. 얘가 토지 반환을 거절해. 근데 건물은 안 쓰고 문장가 놨어. 건물은 안 쓰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는 쓰고 있죠. 그럼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토지 임대차. 다르죠?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걸어 잠그고 안 쓰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지만, 토지 임차인이 자기 건물을 걸어 잠그고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땅은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 올해 요게 다른 산공단 자격증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고 틀린 걸로 출제가 됐어요. 이게.
토지 임차인이 건물 지었는데 끝나고 건물을 걸어 잠갔는데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면 없다. X 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임차인은 원상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폐업 신고 절차 이행 의무도 포함. 4번은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해지를 할 때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하자. 이렇게 해지 방법에 제한을 걸어놨어요. 근데 기간 만료로 끝났네. 그랬더니 계약 당사자는 하느님이 야마 내용 증명으로 보내자고 했잖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니, 해지할 때만 내용 증명이라고 그랬잖냐. 그랬더니 뭔 개소리야. 기간 끝났을 때도 내용 증명 보내야지. 법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기간 만료로 끝났을 때는 내용 증명 안 보내도 되지. 거기까지 제한이 적용될 리는 없지. 니들이 분명히 해지할 때만 절차를 요구했잖냐. 그게 4번이에요. 해지 의사표시 어떤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기간 만료로 종료될 때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이것도 슬그머니 기간 중 해지 의사표시 어떤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란 임대차 종료 시에도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X 이렇게 돼요. 아니 읽으세요. 10번 읽으면 찾아요. 10번 읽으면 찾아. 10번 읽으면 찾아. 찾을 수 있어. 찾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돼. 나는 찾아야 되겠다. 꼭 이렇게 악착같이. 자 이제 마지막 보증금 남았습니다. 자,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처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가 돌려받죠. 근데 이거 왜 주지요? 손해배상 담보하려고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명도시까지. 따라서 충당도 언제 하는 거예요? 명도 반환할 때 충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도 반환할 때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어디 있나? 어디 있었는데? 왼쪽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부터. 언제 충당한다고요? 반환시.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사 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으로서 언제 공제된다고요? 반환될 때. 그러니까 맨 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까라 소리할 수 없다. 그렇죠? 즉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미리 충당할 자유는 있다. 누가? 임대인이. 왼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양가로 2번. 보증금은 임대차 종속 중에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등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는 일체 채권을 담보하고 그걸 공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판례. 임차인의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지게 했어. 이거 반환 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제된다는 거죠. 소송 비용도 뭐가 된다고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주의 판례. 소송 비용으로 돼 있죠. 세 번째 줄. 또 공제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양가로 4번은 뭘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걸 누가 증명? 임차인이. 그래서 보증금 지급과 차임 지급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하라? 임차인이 하라. 5번 잘 나오죠? 갑소유 땅에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고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데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원칙 보증금 반환 채무. 원칙 누가 부담한다? 갑이다 병이다? 갑이다.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승계하지 않는 거예요. 갑이 부담. 전세권하고 반대. 전세권은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그랬어요. 물권이니까. 근데 예외가 있다. 을이 뭐 갖춘 경우? 해학력. 또 하나 갑병 합의. 승계할 수 있죠? 이럴 때 누가 부담한다? 병이.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은 갑에게만 또는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야지. 갑 또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X.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갑에게만, 병에게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을이 이걸 원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럴 땐 을은 갑에게 뭘 한다 그랬어요? 이의제기. 그러면 병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이 여전히 부담하고. 그랬죠? 주택인데 차이도 나오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그걸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제기함으로써 승계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 예외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7번 권리금 계약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약만 취소할 수 있다까지. 됐죠? 네,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힘드실 건데 뭐 힘드시더라도 이제 십며칠만 참으면 되니까 힘들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쉬지 마시고 몸 부서지지 않으니까. 아 근데 표정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조금 쉬셨다가 한 번만 딱 보고 주무세요 오늘. 다음 주에 이제 백제 가지고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